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시장이 빠지는 동안 가지고 있던 종목들의 비중을 한 절반 정도는 축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금화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유하고 있는 현물들 역시 좀 현금화를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구성할 포트폴리오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좀 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처음부터 끝까지 필수적으로 제대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경제 신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데드 시그널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는데 일부 분야에선 IMF 때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언론에는 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 경각심 무조건적으로 가지시면 좋겠고요. 새로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고민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바로 영상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 통해서 관심 종목과 토픽 섹터까지 쭉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관심 종목에도 필수적으로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함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내용 함께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는요, 바로 환율 관련된 내용을 좀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적인 환율을 보면은 약 1,400원대 구간에서 등락을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기사를 보시면은 달러당 무려 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소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특정 국가의 화폐가 이런 식으로 정규적인 가격을 벗어나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런 식으로 리스크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국가의 정책적 상황 때문에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면서 리스크가 부각이 되는 경우에 지금과 같은 환경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러한 시그널들이 보여지게 되면은 특정 고점 밴드라고 여겼던 환율 구간에서 크게 상단 밴드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점 놀이를 하는 경우들이 보여지는데 지금 환경이 딱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점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환율이 1,450원대면은 그 가격에 거래가 돼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원화가 해외에서 거래가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거기 때문에 해당 내용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거는요, 예전에 1997년도 IMF 당시 때보다 훨씬 더 높은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대한민국 증시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4,00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버블이 터졌을 때 그 충격은 기존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증시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서 비투 물량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전체 비투 규모를 보면 한 25조에서 한 27조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빚을 내가지고 투자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그 정도로 좋지 않다라는 점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버블이 언제부터 도대체 터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증시가 미친 듯이 상승하다가 첫 번째 조정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국면에 진입을 했어요. 자, 근데 그 시기를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자, 지금 11월달 이번 주였으면요, 어떤 시즌인가요? 정확하게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한 시즌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삼성전자도 어닝 서프라이즈 내줬고요. SK하이닉스도 엄청난 실적을 보여주면서 엄청난 전망들을 쏟아냈던 시점이에요. 근데 실적이 그렇게나 좋게 발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통 실적 시즌의 초기에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 대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정말로 잘 나온 기업들이 발표를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다음부터 이제 나올 기업들의 실적은 어떨까요? 대체로 안 좋게 흘러갈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가장 많이 도드라지는 것이 결국에는 환율적인 측면에서 보여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3분기면은 7월달부터 9월달이란 말이죠. 이때부터 환율이 미친듯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리스크 프리미엄이 본격적으로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원가율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을 거고 이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실적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근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될 수 있는 악실적들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런 뉴스들 지금은 많이 안 나오고 있지만 조만간 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단기 리스크는 좀 회피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 리스크를 회피해서 결국에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으로 좀 옮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당 내용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 하나만 더 좀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달러 인덱스라고 불리는 달러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상승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떨어지면은 달러 가치는 하락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달러의 가치를 보시면요, 통상적으로 이 밴드 내에서 벗어나진 않고 있어요. 자, 이 소리는 뭐냐? 달러는 결국에 계속해서 평균화를 보이고 있다. 근데 여기에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원화 가치만 떨어졌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돈 1,000원을 갖다 줘도 뭐 유로가 됐든 파운드가 됐든 대한민국의 돈을 똑같이 갖다 줘도 받을 수 있는 돈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를 봤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율은 1,500원을 이미 넘어간 지 오래예요. 실제로 한 1,550원대에서 한 1,600원 정도 사이에서 현재 위치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비이성적인 환율 변동성이 보여졌기 때문에 한 번 충격 오면 굉장히 크게 올 수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권시장에는 악마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환율 이야기 제대로 다시 한번 터지게 된다라고 하면요, 어마무시하게 악재성 영상들과 악재성 기사들이 쏟아질 겁니다. 시장에 한동안 환호성이 불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찍어 누를 정도로 엄청난 물량들의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지금 1차적으로 지지선이 굉장히 크게 벌어져 있어요. 20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크게 보면 3,500포인트대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열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지는 게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환경이 이렇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 포지션도 굉장히 강한 상황인데, 대한민국에서 이번 주에 매도한 금액만 치면 거의 7조 원 정도가 된단 말이죠. 외국인들이 벌써 물밑 작업을 시작하고 하방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 정리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지금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환경이 이어졌을 때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분야의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될까라는 부분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이 내용을 적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과 같은 환경이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선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성 재료가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뭐 SK 같은 기업들 보면은 주가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이제 5월달, 6월달 이후로부터 해서 7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뭐라고요? 환율의 변동성이 극심해지기 시작했다. 추가적인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 어때요? SK하이닉스 미친듯이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변동성 급격하게 높아졌고요. 이 기업뿐만 아니라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 역시 엄청난 상승을 보인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때 보시면은 많이 올라왔어요. 2만원대에서 거의 8만원, 9만원대까지 올라갔다면 충분히 많이 올라간 건데, 여기서 어때요? 7월달부터 변동성이 한 번 더 급격하게 심해집니다. 이게 다 환율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올라간 기업들, 대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죠? 수출 기업이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원래 10달러짜리 제품을 팔면은 한국 돈으로 한 12,000원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10달러짜리 제품을 팔면요, 공식 환율로 보더라도 한 14,500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프리미엄까지 생각을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의 수익성이 붙게 되겠죠. 실제 외국인들 투자 수요를 보면은 최근 이런 해외 수출이 많아진 기업들로부터 수급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시작 국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수급은 단기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환경들이 어쨌든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 이로부터 수혜를 받을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수급이 이어질 것 같아서 올라오지 못한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탑픽 종목으로 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로 교체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대표 업종을 생각해보면 반도체, 방금 말씀드린 조선 같은 업종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나아가 보자면은 방산업종, 수출 많이 하잖아요. 방산 부분이 있을 거고, 이제 자동차 쪽도 괜찮을 겁니다. 자동차 쪽도 많이 올라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여행과 같은 업종들 역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요.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포인트로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한번 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중간재 산업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재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공을 해서 다시 수출하는 기업들이겠죠. 자,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원자재 수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원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는 이익률이 감소할 거고 생산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줄 게 뭐냐면요, 여기서 수입을 해서 바로 수출을 하면 그래도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쇄가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내수기업들입니다. 내수기업들.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을 했는데 국내에다가 파는 기업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가격에 팔아야 되는데 원가만 비싸지는 겁니다. 자, 근데 내수 기업들이 악화가 되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자, 근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민생지원금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착시 효과를 만드는 거죠. 내가 돈을 이만큼 더 벌었으니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네? 라는 거를 지금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이 반복되면은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건데, 현재 이러한 환경들에 좀 있는 거기 때문에 호재가 되는 기업들과 악재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을 명확하게 구분지어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필요가 있다는 점은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1차적으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업종을 생각을 해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철강제, 그리고 이제 비철금속 쪽이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유통 쪽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수입을 해서 국내 매출로 만들기 때문에 유통 부분도 타격이 클 거고요. 이제 식품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품 역시 지금 해외 수출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뭐 큰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내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런 것들에 대한 버블들이 전부 다 한 번에 터지면서 증시가 조정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한 분기, 두 분기 실적 발표 나오면서 이런 타격들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순식간에 심리가 악화될 수 있으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과 업종이 뭔지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만한 업종은요, 바로 자동차 분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현대차라든가 기아차 생각할 수 있는데, 그쪽보다도 저는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부품 쪽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정리를 해보자면요,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 오토에버 1순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2순위, 3순위로 가자면은 중소기업의 한온 시스템, 그리고 현우산업 같은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단기 관점으로 수급이 다시 한번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차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현대 오토에버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참 최근 차트를 보면은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캔들을 보시면은 기존에 발생했던 거래 대금의 수십 배가 발생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한번 보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큰 매집이 한 차례 들어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대목인데, 상승 당시의 매매 동향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고점 구간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이 물량들을 쓸어 담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차적으로 대량 매집이 좀 들어왔는데 조정까지 나와준 상황이다 보니까 현 구간에서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이 보인다면 충분히 2차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여진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단기 관점으로 이렇게 수급이 좀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현대 오토에버만의 이슈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다른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중단기 관점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빠르게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산업도 한번 볼게요. 현우산업도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대량 거래량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주도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온 시스템도 보시면 외국인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쓸어담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부품 쪽이 바닥 구간에서 외국인 매집이 처음으로 다시 한번 발생하는 지점들이다 보니까 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현대 오토에버부터 좀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서 가격 전략 잡아보도록 할 텐데, 어떤 자리들이 좀 매력적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차 밴드는 현재 구간부터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차트 크게 볼게요. 자, 지금 선이 그려진 구간들을 보면은 1차적으로 이전에 매집이 들어왔던 구간들이고요. 조정 주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 물량들을 전부 다 삼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지점들을 뚫으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쓸어 담은 경우는 이런 자리까지 공매도로 찍어 눌렀다가 다시 한번 물량 모아서 슈팅 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패턴을 생각해보면은 LG 디스플레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보면은 여기서 대량 거래 터쳐주면서 주가가 미친듯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전부 다 이전 매물대 구간까지 조정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조정받은 구간들을 좀 보면은 실제 이전에 저항을 받았던 물량이 존재했던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들까지 다시 한번 찍어 눌렀다가 슈팅 크게 한번 거래 득음 실어주면서 올리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가 이런 거시적인 환경을 보면은 첫 번째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눌림목 관점으로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매출적인 측면을 봤을 때 계속해서 좀 호황기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다음 분기까지도 연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관련된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이슈이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여러분들 접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세가 크게 이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18만원대부터 증시 조정이 나오는 16만원 구간까지는 모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구간에서 15만원 구간만 이탈을 안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상승 추세 돌아들면서 20만원대 중반대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구간 진입 시에는 역사적 신고가에 또다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실제 월봉 차트 보시면은 최고가가 26만원대인데 신고가 영역에 다시 한번 접어드는 만큼 긍정적인 소식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니까요. 해당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같이 놓고 봤을 때 OBV도 굉장히 좋고요. 볼린저 밴드도 이번에 상단 밴드 뚫었다가 조정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목균형표의 구름대 같은 경우도 양운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 상승 추세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표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숫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보조 지표들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5개 지표 중에서 4개 지표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 건데, 보통 이런 신호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눌렸다가 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연속돼서 쏘는 경우도 많고 조정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가는 경우들 많으니까 해당 내용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연간 실적을 봤을 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좋고 실적 좋고 차트 자리 좋은 현대 오토에버 첫 번째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중소기업들도 좀 보도록 할게요.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현재 추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현재 과거 매물대 구간 물량 대부분 소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량 거래량 발생한 지점 보면은 이전 매물대 한 차례 소화한 거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눌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단기 지지라인이 4,000원대에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현 구간 매집하기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되겠고요. 거시적인 환경과 실적적인 측면들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재슈팅 가능성 굉장히 높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봉 차트 보시면은 과거 적정 주가 수준 7,000원대에서 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회복이 가능해 보여요. 한원 시스템 주력 포트폴리오 종목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이제 현우산업 있어요. 현우산업도 마찬가지죠. 이제 현우산업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업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지금 매물대 과거 물량들 전부 다 소화해준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5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저항받던 윗꼬리 구간들 이번에 대량 거래 실어주면서 전부 다 뚫어주는 모습 보였고요. 뚫고 나서 바로 이전 지지라인까지 회개를 좀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 고려해가지고 재슈팅 생각하시고 좀 모아가는 관점 유효하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은 약 3,0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해가지고 좀 포트폴리오를 꾸린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현우산업도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점 구간 쌍바닥 구간이에요. 이제 월봉상으로도 바닥 구간에 거의 근접한 종목이고 이제 다시 추세를 돌리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좀 중장기 관점으로도 지금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렸던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도 수출 비중이 거의 50% 가까이 되는 기업이고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현우산업 같은 경우도 차량용 FCB, 그러니까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수출 비중이 한 40%에서 50%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환율 수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해당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동차 부품과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분야도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반도체는 여러분들 옥석 가리기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미 올라온 애들 너무 많이 올라온 애들이 많아서 종목별로 수익률 차이가 좀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장주 잡으실 분들은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똑같은 기간을 투자한다면 이왕이면 싸게 있는 주식들을 사서 좀 더 성장성 높은 거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전히 좋고 안정성 높을 수 있겠지만 이미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생소한 녀석들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좀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탑픽 종목은요, SK그룹에 있는 SKC라는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이고요. 정말 많이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주봉상 추세 전환 국면에 다시 한번 좀 진입을 해준 상황이에요. 거래량 늘어나기 시작한 상황이고 유리기판 상용화도 26년도 초반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꾸준하게 모아가시는 거 괜찮다라고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되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 좋진 않은데요. 외국인 수급을 보시면서 좀 수급이 좀 늘어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될 때 매매 포지션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적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면 25년도까지는 적자가 나오는데 26년도부터는 정상 범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회복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월봉상 지금 20만 원대까지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어요. 무난하게 탈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좀 길게 보실 분들은 SKC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테마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제주 반도체도 괜찮습니다.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눌림이 살짝 나오곤 있는데 이번에 눌림이 나올 때 테마성 좋았던 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고점 올라가고 저점 올라가는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한번 상승 올라왔다가 조정 나오는 국면에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보시면은 62동 평균선 기존의 매물대 초기 구간까지 전부 다 진입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금 구간부터 120 구간까지 모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끼가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서 모아두셨을 때 한 번만 슈팅이 제대로 나오더라도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필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중단기 관점으로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SKC 같은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코리아 서킷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일봉상은 신고가 영역에 좀 접근을 한 상황인데 지금 다시 한번 상승 랠리 중간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빅사이클 당시에 35,000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2만원 구간인데 현재 상승 추세 정말 정직하게 좀 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현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 국면들이 보여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할 수 있겠다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측면 계속해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분야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익치도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쌀 때 모아보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매할 수 있는 밴드 같은 경우는 2만원대에서 한 17,000원 구간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1차 목표가는 24,500원,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원 구간까지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급 동향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수급 정말 짱짱합니다. 고점 구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집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매집이기 때문에 추가 슈팅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좀 구분을 해주면은 지금 화면처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제주반도체, 중단기는 코리아 서킷, 중장기는 SKC. 차트적인 부분에서 셋 다 괜찮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반도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SKC 같은 경우 수출 비중이 약 70% 정도 될 거고요.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한 50% 나옵니다. 이제 환율 테마 타기에는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기도 하다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제 기술 수출 이슈가 있는 녀석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대기업들 중에서는 한미약품이라는 종목 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는 일동제약 그 외의 종목들 사실 관심 갖고 보고 있는 거 되게 많은데 사실 좋게 보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기업은 리스크가 큰 만큼 리턴이 커요. 근데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저희 텔레그램방 레포트 나오는 종목들만 보시던가 오늘 소개드리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아까 우리 환율 이야기를 했잖아요. 환율이 올라갔을 때 기술 수출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호재성이 됩니다. 결국에 기술 수출이 진행이 되면은 달러로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뭐 우리 지금 우스갯소리로 뭐 1조짜리 라이센스아웃 터지면은 큰 재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때보다 환율이 1.5배 가까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나올 기술 수출의 이슈들 같은 경우는 2조, 3조 단위 될 가능성도 정말 높습니다. 실제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비만 치료제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수출 진행하게 됐을 때 한 4조 정도 밸류가 나온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시가총액이 아직 8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미약품도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가 살아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두 개 기업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5조 정도 되는 기업인데 실적 굉장히 양호한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긍정적인 포지션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관 투자자 쪽에서 우선적으로 매집 포인트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연기금, 투자 신탁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단기 신고가 영역에도 진입을 했던 만큼 이제 외국인 수급 전환 가능성도 높아졌으니까요. 현 구간에서부터 눌림목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구간에서부터 30만원대 중반 수준까지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자리 추세 이탈 안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조정받다가 오버슈팅 나오면서 신고가 다시 쓸 가능성 높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사 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연내
이 비만 치료제를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임상 3상 중간 톱라인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현재 기대감을 크게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제 약품들과 비교했을 때 국내 내수 시장을 일단 확실하게 잡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외 수출 역시 기대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라서 대한민국 1호 비만 치료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데 눌림목 타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제약도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 나와주면서 3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눈여겨볼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 투자자의 중간중간 큰 물량 매집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일부 큰 물량들 한 번씩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중간중간 적은 물량을 매도를 진행해서 그렇지 사실상 매집이 들어왔던 물량들은 대부분 살아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전환사채 때문에 일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매도 물량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집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해당 종목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임상 일상 데이터 발표를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앞으로 기술 수출을 이상 전에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이번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3조 원 내외 2조 5천억에서 3조 5천억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슈 나와주게 됐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8천억짜리라서 2배 가깝게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점, 그 이상도 있다라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 해당 종목은 제가 좀 탑픽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음봉이 나올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단기 관점 지지라인은 25,000원 구간이 좀 존재를 합니다. 현재 28,000원 구간인데 단기 눌림목 형성 후에 자차 반등하면서 이번에 신고가 다시 한번 뚫을 가능성 높다라고 보여지니까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섹터 제약바이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번째로 넘어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조금 개별 이슈로 접근을 해주도록 할 텐데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놀러와서 돈을 쓰고 갑니다. 그러면은 환급을 받죠. 세금 환급을 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율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필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3천억짜리로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요. 최근에 3대 주주가 새롭게 나와졌죠. 에버린 아시아그룹에서 이번에 지분을 5% 가깝게 확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좀 이제 환율적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수혜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실적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보완율이 지속됐던 24년 이후로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5년도, 26년도 역시 24년도보다 높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기 실적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뉴스 하나 좀 확인을 해주도록 할 텐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환자 부가세 환급 관련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미용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환급 관련된 이슈를 받아서 현재 변동성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정부 쪽에서 관광객 유치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외환고가 꾸준하게 올라가다가 한 25년도 들어서면서 좀 조정이 나왔어요. 조정 나오고 다시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외환고가 좀 올라가지 않는 이상 환율에 대한 방어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환급 관련된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좀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이러한 이슈들 살아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런 소식들 나와주면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매집이 굉장히 탄탄한데 이와 더불어서 이제 연기금까지도 최근 들어서 매집하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상으로 재미없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의미 있는 움직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승, 개파락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월봉상 상승 추세에선 지지를 받고 올라가 주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면 툼에 나와주면서 심리가 꺾이는 게 정상인데 다시 한번 회복하려는 움직임들 강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국면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격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 수준을 보면 5,390원인데요. 5,000원 구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편입 진행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좀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인 만큼 4,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음봉 나올 때 기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매집 1차적으로 들어갔을 때 1차적으로 목표할 수 있는 밴드는요. 일단 최소 7,000원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항받고 떨어졌던 구간인데 1차 목표가 7,000원이고 해당 구간 7,800원까지 돌파 시에는 역사적 신고가 구간 다시 한번 만들어주면서 그래도 한 1만원 가까이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 외국인 수급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쓸어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공격적인 모습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총 4개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크게 4개의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지금 포트폴리오 탑픽으로 포함시킬 종목이 한 4개 정도 더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공개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저희 이번에 주력 포트폴리오가 좀 편입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떨어지는 거 조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지지난주부터 원래 종목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못 드리고 있어요. 지금 증시 빠질 것 같아서 대기하고 있던 상황인데 이번 주에만 6% 넘게 빠졌잖아요. 지금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회 보고서 여기서 탑픽 종목들 몇 개 더 공개를 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여기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가격대가 왔다 라고 하면은 개별 텔레그램방에서 좀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PI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가격대를 보면 8,100원대에 말씀을 드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종목 오전 8시 14분에 장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이 종목 조금 변동성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요날 말씀드린 거죠. 이날 장전에 말씀을 드렸고 장중 고점 기준 약 19%까지 올라간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저희 텔레그램 내에서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툴젠도 굉장히 좋았죠. 제이준 코스메틱 3연상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좀 포인트 잡아드렸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해당 텔레그램방 전부 다 무료로 활용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보시면서 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구독자 전용 이벤트이기 때문에 구독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누르셨다면 동영상에 댓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고정된 메시지가 달려있어요. 이 링크 클릭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누구나 입장 가능하시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 구독자님들 혹시나 공부하시는 분들 계셔요. 공부용 교재도 좀 보내드리고 있는데 24년도 하반기에 이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교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출판을 했던 교재인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재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종목 포착할 때 사용하고 있는 차트 설정 또는 검색 시 상세한 설정이랑 담아놓은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 매매할 때 사용하고 있는 전략들, 디테일한 조건들까지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구독자 전용 내용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이 교재 내용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내용 보시면 이런 식으로 실시간 문제들도 좀 담아놨는데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 바로 적용 가능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들도 넣어놨으니까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교재까지 체크를 하셔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관련된 모든 혜택은 구독자님들은 무료로 활용 가능하시니까요. 댓글 링크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혹시 저희 텔레그램이라든가 영상이 도움이 됐다 그리고 교재가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단순 후원 좀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교재도 2편 작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구독자님들 후원 통해 가지고 2편을 제작해서 또다시 무료로 좀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에요. 이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멤버십 가입되시면서 후원 가능하신 부분인데 다양한 AI 프로그램 그리고 교재 작성할 때 이 후원금을 통해서 만들고서 구독자님들께 전부 다 무료로 또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동참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멤버십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 1만 명 얼마 남지 않았는데 힘 좀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매일같이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으니까 매일 찾아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